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물 상자의 연출 작업의 간단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스파인 2D에서 2D FX 연출 작업 플로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그 플로우 중 스파인 2D 연출에 관한 부분을 샘플을 통해서 간단한 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필드나 UI 씬 중에 등장하는 보물 상자의 연출 작업입니다. 이번 리뷰에서 말씀드릴 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이펙트들이 터지는 타이밍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와, 두 번째는 여기 이 파티클 2D 스파인 2D에서 파티클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튀는 것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인데 FX 작업 전반에 적용되는 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펙트 타이밍이 감각적으로 이해되시는 재능충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외하면은 제가 설명드린 어떤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그냥 외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검 트레이를 작업한다고 가정하고 샘플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 트레일 작업은 뭐 에펙을 사용하시든 시퀀스로 일일이 낱장을 작업하시든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게 뭐 시작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임팩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정이겠죠. 가장 임팩트가 가장 많이 보이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여운 장면인데, 보통 이제 슬로우 이미지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이 이펙트의 큰 덩어리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여운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타이밍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타이밍은 정형적인 타이밍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의 어떤 각각 프로젝트마다 추구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제가 설명드리는 타이밍은 가장 보편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건 이미지고 이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삽입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툴은 에펙을 쓰시든 그리고 이제 스파인 2D를 쓰시든 이 타임라인은 두 툴에 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스타트 지점, 이 스타트에서 시작하는 이미지는 이제 0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임팩트에 관한 이 이미지가 위치하는 공간은 딱 2대8이나 3대8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시작해서 스타트에서 2나 3프레임 정도의 이 그림이 삽입되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2대8, 3대8이라는데, 이제 여기 가운데 2프레임이나 3프레임에 이 임팩트 장면을 넣고 다시 여운까지 이제 7프레임에서 8프레임 정도를 이제 할애를 하는 거죠. 그러면 펑 터졌다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 타이밍을 못 잡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작업하시면서 이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이펙트가 좀 밍숭밍숭해지고 좀 속도감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쯤 들어가서 이 타임라인을 갖다가 요렇게 잡던가, 타임라인 곡선이겠죠. 그리고 요렇게 잡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잡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곡선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이펙트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곡선을 쓰는 주된 어떤 이펙트는 보통 이제 트레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히트라 그러죠. 히트 이펙트를 넣을 때 이 곡선을 자주 사용하고요.
이 곡선은 히트뿐만 아니라 어떤 발광체 또는 파티클 이런 데 자주 사용하는 곡선이고, 이 곡선은 연출 작업으로 들어가는 FX 이미지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졌다가 이 밝은 여운을 좀 오래 끌고 가는 거죠. 오래 끌고 갔다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 이 첫 번째 곡선인 이 히트에 많이 사용하는 이 곡선은 이제 보통 요렇게 사용하죠. 빵 터졌다가 여기서 2번 이 프레임에서 임팩트가 팡 터졌다가 급속하게 사라지긴 하지만 이 여운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서 어떤 시각적으로 번쩍번쩍번쩍 펑펑펑 이런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곡선은 펑 터져서 밝게 여운을 주면서 사르르르르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로 설명하자니 좀 힘드네요. 하여튼 이 차이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그 FX는 어떤 FX를 만드시든지 타이밍이란 게 존재하고, 이 타이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먼저 이제 스타트, 그리고 임팩트, 그리고 슬로우 이미지를 가지고 마지막 세 단계 정도로 나눠지고, 프레임으로 얘기하자면 크게 2대8, 3대8로 나눈다. 이걸 이제 뭐 제가 정한 기준이고, 이제 다른 이제 FX 하시는 이제 그 노장들이죠. 이제 제가 게임 회사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노장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팁이에요. 팁이니까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FX에서 현업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2대8, 3대8 외우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에서 만약에 10프레임이면 2프레임이나 3프레임에 임팩트 프레임을 넣는다. 에펙에서 작업하신다면 이제 뭐 30프레임이라고 친다 그러면 나누게 뭐 6프레임이나 8프레임 사이에 이제 임팩트 장면을 넣게 되고, 이제 나머지 곡선을 이렇게 조절해서 나머지 여운 이펙트가 점점 사라지게끔, 혹은 시퀀스로 작업하게 된다면 요렇게 이제 점점 사라지게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은 여러분이 FX 작업할 때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이 작업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좀 어설프게 작업하게 되면 FX 작업이 굉장히 좀 힘이 없고, 그리고 재미가 다이나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는 스파인 2D에서 이제 파티클이나 파편들이 튀는 장면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튜토리얼 8번이죠. 8번에 보시면 이제 센터 무브먼트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 4.0부터는 한 뼈에서 X축과 Y축을 나눠서 움직임을 줄 수 있지만 3.8 버전 이하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3.8 버전 이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팁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외주를 하시던 어떤 작업을 하시던, 이거는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이해하시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파티클만 제가 따로 이제 빼놨거든요. 이런 파티클이 한쪽에서 통 튀어서 바운드 되는 이런 이제 튕기는 거죠. 요걸 만들 수 있으면 기본적인 다른 파티클은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드릴 건데, 구조적인 설명은 이 튜토리얼 8번을 참고하시고,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작업했는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티클은 이제 마더라 해가지고 중심 파티클 뼈 두 개를 조정하는 가운데 파티클 그 뼈가 있고요. 그리고 X축과 Y축을 담당하는 뼈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파티클의 이제 시퀀스 이미지랑 이제 좌조,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 뼈와, 그리고 위아래만 움직이는 이게 이 뼈의 상위 개념이 되는 뼈가 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뼈를 움직이는 걸 보시면 이 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고, 이 뼈는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뼈가 움직임이 합쳐져서 이렇게 동전 이미지가 이렇게 통통통 옆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프레임을 설명드리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 뼈는 간단하게 키가 두 가지입니다.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이제 곡선은 제가 이제 시작점에서는 좀 빠르게 갔다가 중간에서 천천히 했다가 툭 떨어지게 곡선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뼈의 움직임은 조금 좀 복잡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공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때와 같은 움직임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갖다가 이 두 번째 뼈에 주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한 개의 뼈로 작업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거의 이제 아무리 잘 이렇게 정교하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현업에서 뼈 하나로 이걸 작업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무모한 짓인데, 이거 잘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회전각과 스케일각과, 그리고 이제 이 지점들을 다 정해가지고 이걸 이제 뼈 하나로 각 지점을 다 찍어서 만들더라고요. 그런 레퍼런스 파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뼈 두 개 하나만 더 쓰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타임라인 많이 안 쓰고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더니 그다음부터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시퀀스 작업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타임라인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지 이렇게 작업하는데 어떤 더 편하죠. 자기 이제 손발이 편한데, 조그만 머리를 쓰면 뼈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회전값이라든지 스케일값이라든지 뭐 일일이 이제 굉장히 타임라인을 계속 조정하면서 잡는 어떤 수작업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두 개의 뼈만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아래 부분 같으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어떻게 바운싱을 계속하는 이런 높낮이 이제 키만 준 거죠. 곡선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이제 뭐 패스트인에서 슬로우 이제 아웃까지 이렇게 쭉쭉쭉, 슬로우 스타트에서 패스트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저 곡선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타임라인이고, 곡선을 제가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인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스파인에서 표현되는 그래픽 구간입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요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슬로우가 여기 맞물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타임라인 곡선으로 치면 이렇게
통, 통, 통. 요게 이렇게 반만, 스파인에서는 반만 표현되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잡고, 이게 각각의 프레임이죠. 각각의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키프레임. 여기 키프레임에서 보시면 이 키프레임을 찍고 곡선을 작업하시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이 프레임에서 곡선을 이렇게 찍고 곡선을 작업하시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스파인에서는 상하가 반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스파인에서 곡선을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 프레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실제 그래프는 이렇지만 실제로 튀는 건 이렇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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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나눠서 이게 반씩 쪼개가지고 스파인에서 잡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에 보면 그래프 툴이 추가됐잖아요. 스파인 툴에서.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프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이제 예전에 이제 에펙이나 다른 툴에서 사용했던 그래픽 툴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되게끔 만들어 놨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곡선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수가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끔 패치가 됐어요. 근데 4.0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3.8 이하로는 이렇게 곡선을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 가입해주시면 저에게 매달 커피 한 잔을 사줄 수가 있고 식사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